예, 드디어 이제 2021학년도 대비 교육학이 개강하게 됩니다. 참 여전히 시작을 좀 암울하게 하죠. 연일 코로나가 1000명대를 넘나들다가 한 이틀 정도 10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10시에 발표하니까 한 30분 정도 지나면 발표하겠죠. 한 이틀 정도 800명대, 600명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0명대로, 1000명 전후로 올라갈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참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 여기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초조하시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자, 1차도 발표가 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는 열심히 또 2차를 준비하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첫 강좌뿐만 아니라 매 챕터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 홍보라고 그래가지고 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다음에 가시면 모둠 이인재 교육학 카페 이렇게 치시면 될 거예요. 모둠 이인재 교육학 카페. 그러면 카페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많은 활동이 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교육 뉴스랄지, 물론 우리 다른 조교가 다른 카페에서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 뉴스랄지 아니면 교육의 이슈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매일 자주 오지는 못하시겠지만 간혹 들려서 이렇게 현대 지금 교육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요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역시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기출 해설을 할 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내용이, 그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형식이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항상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부터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방안? 그러면 여러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좀 더 자, 이 여러분이 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쓰라는 거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만 해가지고는 그 방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다음 주부터 빠르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핵심 키워드 문제입니다. 핵심 키워드 문제.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 방안에 좀 맞추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제공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PPT는요 일장 전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PPT로 제공할 건지 아니면 프린트로 제공할 건지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아마 2월 달에는 아마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위주로 묻지 않을까 싶어요. 좀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른 감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연습을 자주 해보셔야 된다. 요것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공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말씀은 꼭 드려요. 그 다음에 자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이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공부 또는 학습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한다, 학습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의 의미처럼 들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학하고 그 다음에 습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코로나 위기가 아주 심각하니까 자, 밖에 나가기 두렵다. 그래서 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방법도 있죠. 배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요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교육학 책에서 나오는 바로 위대한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드너랄지, 그죠? 아니면 뭐 반두라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위대한 학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느냐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거의 다른 교육학 선생이나 카페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자, 카페를 한 군데를 가입을 했습니다. 중등 임용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간다는 카페예요. 거기를 갔더니 막 계속적으로 홍보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었어요. 자, 과연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이 진짜로 공부를 해서 시험 봐서 올리는 사람이냐? 저는 제가요, 글을 딱 보면서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것을 다루지 않는 학원 강사는 없어요. 그걸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학원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문제지를 다 받아든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제대로 썼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들어봤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제대로 그 다음에 적확하게, 정확이 아니에요. 적확하게 썼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어떻게 배우느냐예요.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습이에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복습이 될 겁니다. 습, 그러니까 습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학을 하게 되죠. 학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은요,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학은요, 자, 고대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학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운 다음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습을 해서 바로 배운 지식과 그 다음에 학문과 그 다음에 내용을 자기 주도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 과정이 참으로 지난합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보면 바로 이 습의 과정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배우는 것은 계속 배워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2022년도 1월 달에 운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잘 배워라. 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습이 먼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암기가 능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암기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다. 저도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암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암기된 내용을 어떻게 자, 이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서 풀어내느냐, 서술해내느냐 라고 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인지 무조건 암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 컴퓨터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장한 내용과 양이 증가하다 보면 한 6개월쯤 지나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해 놓는지 그걸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암기를 위주로 책을 보지는 마시라. 물론 암기 능력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0.00001%를 제외한 그 나머지 대다수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험서를 10번 읽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험서 10번 읽기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 자, 제 책에 이 10페이지가 보시면 테마 1번 그래가지고 자,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해가지고 첫 줄을 읽다 보니까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2016년도를 세계경제포럼에서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명명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지금 기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1시간이 지난 뒤, 그 다음에 10시간이 지난 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뒤,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뒤에 그래 4차 산업혁명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그죠?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최초로 사용했지? 기억날 것 같습니까? 안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책을 바로 정독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속독을 위주로 할 것이냐. 요즘에 보니까 뭐 5분에 한 권 읽기라고 막 책을 넘기는 연습을 하는 자, 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번 짝사랑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면은요, 온통 머릿속에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도 온통 자, 천장에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 사람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항상 책 읽는 방법 두 가지는 2번하고 3번은 묶어져 있는데 손인사 잘하기입니다. 손인사 잘하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책이요.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합치면 총 몇 페이지가 되느냐? 바로 1298페이지입니다. 그럼 1298페이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까? 못 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자, 한 권 수험서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한 권을 다 떼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익숙하게 여러분 경험을 했어. 여러분 자, 이 각종 문제지를 풀 때 보면 여러분 첫 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밑줄 쳐가면서 색연필 칠해가면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다가 자, 10페이지, 20페이지 지나가면 밑줄 치는 빈도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다 중간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던집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손인사 잘하기 책 읽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여기 천천히 책을 넘기는 거예요. 천천히 책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우연치 않게 딱 보니까 자, 20페이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원의 역량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임용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법률상 칭호는 뭐가 되느냐? 교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원이야. 그죠? 딱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 자, 교원 그다음은 그 단어는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안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 2022년도에 발령이 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 만 62세를 계산해 보면 짧게는 3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교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교원보다는 교사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래 교원 알았어.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려고 딱 보니까 그죠? 교원의 역량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고 싶다. 이 느낌이 들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빨리 보세요.
정독하다 보면 요 수험서는요, 오래 보면 졸려요. 그 다음에 오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표에 보니까 학교의 역할과 교원의 역량이 나왔다. 요것만 보든지 아니면 지능정보 역량, 그 다음에 융합적 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그리고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테마 2번 나오네. 교육에 대한 관점. 그래, 요건 기초가 되니까 나중에 천천히 읽어도 되겠지. 대신 눈은 책에서 떼지 마라. 이렇게 하고 쭉쭉 넘기는 겁니다. 이거 쭉쭉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넘기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왔네?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장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원의 역량을 여러분 한번 또 체킹을 했잖아요. 한번 눈쯤 찍었잖아요. 그럼 거기다 체킹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교육은 성장이라네? 그럼 성장관에는 이런 관점이 있네?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봤던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기호와 공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98페이지 정확하게 한 번 다 넘기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요거 1시간 이내에 충분합니다. 그럼 넘기기만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체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첫 번째는 체킹 안 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그 부분을 체킹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10번째 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저는요, 제가 필요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딱 사려고 보면, 이 서점에 딱 들어갑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딱 클릭을 하면, 저자, 그 출판사 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서평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 서평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알바들이 글을 쓴 거니까, 서평단 다 모집하잖아요. 그럼 서평단은 일단 제껴놓고,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저자의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읽어보세요. 그리고 와서 반드시 좀 발걸음을 파세요. 저는 서점에 가가지고 딱 그 책을 보고, 머릿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쭉쭉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 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운동 삼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운동 삼아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바로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책을 보러 서점에 가서 그 책의 흐름을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적립하고, 그죠? 그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잘 책을 넘기시라. 만약에 제 강의를 듣다가 이 책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럼 제 카페에다가 아니면 제 카페에 보면 쪽지 보내기, 그 다음에 메일 보내기 있잖아요. 그 제 닉네임이 보린재입니다. 원래 보린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배 보자에다 이웃 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에 이 중국에서부터 보면 집 혹은 사무실 공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전당합각 재헌 누정 해가지고 제가 5번째. 그래서 제가 당이라고 하는 오하고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웃을 아주 보배스럽게 여기는 곳, 그 다음에 머무르는 곳,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저한테
자, 어떤 내용을 자, 이 문의를 하면 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통화하는 내용을 저희 집에서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한테만 상냥하게 친절하게 하지 말고 제발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 쪽지나 아니면 자, 메일을 보내서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책 한 권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얼마만큼 내용을 소화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개를 암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있어. 자, 왜냐하면 나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하는 철수가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장난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또 친구들하고 간혹 가다가 말다툼도 합니다. 그런데 자,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타 선생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장난치는 모습 그 자체도 철수가 하니까 멋있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자 무엇을 해왔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공부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자체로서 자 여러분들은 자 이미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는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자 자세, 마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임용시험을 공부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과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의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이 필요하다. 초심. 응? 처음의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처럼이 뭐냐면 원래 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술 이름이 아니었어. 고인이 됐던 이 신영복 선생이 바로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썼던 단어가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 그래서 저는 자 요즘에 술을 안 마십니다만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술자석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저는 항상 처음처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초심입니다. 초심.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여러분 항상 그래 내가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6시간 30분 공부하자 그래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저도요. 옛날에 자, 이 박사과정이 있을 때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딱 컴퓨터에다가 스타크래프트 딱 게임을 깔아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미리 한 일주일 만에 이것을 끝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담배를 2보를 샀어요. 2보를. 그래 딱 해가지고 자,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내가 마스터를 했어요. 내가 그 이후에는 제가 이 컴퓨터에서 그 어떤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아마 이 게임 업계로 나갔다 그러면 아마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내가 아마 지존이 돼 있었을 거야. 아니면 자, 그 게임팀의 감독 좀 내가 하고 있었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 내가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와봤어. 됐어. 그거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이후에는 제가 자 모든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열심.
그렇게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잖아. 2022년도에 바로 교사가 된다는 목표. 그래서 2021년도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부터 자, 첫 1차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끈기 있게 마무리를 해야 돼.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뒷심이야, 뒷심. 예? 끈기 있게 마무리해야 돼. 제가 만약에 자, 스타크래프트를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뭔가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나이에도 모르기는 몰라도 하루에 한 2~3시간씩 열심히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자, 그것이 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게임 한번 해봤어? 그러면 씩 웃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용히 이제 제 아내가 이야기해 줍니다. 야, 니네 아빠 만약에 게임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아마 게임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을 거다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에? 그래서 물론 자, 우리 애들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마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새기고 공부를 하신다면 시작과 끝 아닙니까? 그죠? 시작과 끝. 그래서 자, 원인, 과정,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자, 시제 형태로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진다. 뭐 제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 자세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자, 올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영희가 있는데 열심히 임용시험을 공부했다고 칩시다. 에? 공부를 했는데 임용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영희가 열심히 공부한 것은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남자친구 철수도 다 알아. 그 다음에 같은 스터디원도 알아. 그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던 학원의 선생님도 열심히 알아. 떨어졌어. 그러면 아, 너는 자, 운이 안 좋았구나.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 아버지가 말은 못하지만 남자친구 철수가 말은 못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공부하는 척만 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영희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순시민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임용시험 공부를 해서 자,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하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던 알바하더니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너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구나.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준다 그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심, 열심, 뒤심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그리고 암기 위주로 공부하느냐, 이해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암기하려고 할 거냐. 이것이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자, 결정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3, 4월부터는 제가 이런 형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유사한 개념은 모아서 공부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 1장에 보면 학교 교육이 있거든요. 테마. 그런데 자, 교육 사이학에 보면 바로 학교와 교육이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행정에 보면 학교 조직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 2월 달에는 학교 교육 따로, 그 다음에 자, 학교와 교육 따로, 그 다음에 자, 학교 조직론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자, 문맥과 그 다음에 학교 현실과 그죠? 그 다음에 이론과 사회적 현상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학교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에서 배우는 바로 학교와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학교 조직론을 연결시켜서 자, 한 PPT에 모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자, 폭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체계화, 구조화, 조직화가 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부터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자, 이 나아가게 된다. 3, 4월 달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자, 1, 2월 달은 자, 이 강좌의 명칭이 뭐냐면 기초이론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초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여러분 알아야 될 내용들을 챕터별로 순서대로 책의 순서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부터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 하나의 주제를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학교 그다음에 교사 나오면 교육 과정이 연결되고 행정 파트가 연결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심리 파트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평가 파트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한 PPT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출제 형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제 형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쓰기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제도는 여러분은 논술형이라 그럽니다만 여러분 시험은 논술도 아니야.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 글쓰기야. 서술형이야, 서술이야. 다만 서술형이 돼.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만은 정확하게 자, 형식을 갖추어주면 기본 5점 아닙니까? 그지? 기본 5점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글 쓰는 연습을 아주 자주 하셔야 돼. 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 정말 생각함과 동시에 펜으로 쓰여졌을 때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자, 정확하게 답안지를 쓰고 시험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쓰기 연습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것만 쓴다. 요것은요. 7, 8, 9, 10, 11월 이때는 나올 것만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7, 8 아니면 90, 11월이 아니잖아요. 지금 1월이에요. 여러분 1월은 여러분 항상 교육학을 볼 때는 바로 교육학적 자, 지식과 내용이 쓰기에 담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한번 책을 딱 넘겼잖아요. 한번 딱 넘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쓰고 싶은 부분을 자, 체킹했거나 아니면 포스트잇 붙여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그 부분을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쓴 내용이 있잖아. 쓴 내용을 스마트폰에다 녹음하세요. 그래가지고 자, 친구 만나러 갈 때 아니면 학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걸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썼죠? 여러분이 읽었죠? 쓰고 읽은 내용을 들었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우리 교수 학습 지도에 가면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하는 자, 이 토론 형식의 수업을 할 텐데 요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직접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쓴 내용을 들으면 훨씬 더 학습이 효과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요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좀 제 강의를 안 들어도 좋아. 여러분 이 형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심, 열심, 뒤심. 그치? 요건 여러분들이 하면 임용시험 1년이면 충분하다. 1년이면 충분하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아마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선생님들을 거의 다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한 이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자, 누구의 강의를 선택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합격한 선배 이야기. 아니면 자, 카페에 들어가서 정말 그 선생님이 적중도가 높다더라. 그런 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1차 시험의 초수 합격률이 대략적으로 한 15% 내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삼수했다, 재수했다. 나는 자, 이 기간제 교사를 하느라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선택했다면 여러분 큰 착오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내재 있느냐? 그 사람들의 합격 수기 자체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지만 임용시험은 한 번에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패배의식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다 1차 시험 떨어진 선배나 친구들 한번 보세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용시험이 정말 어려워. 대부분 재수, 삼수는 기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내가 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작년 여름에 난 놀러 안 갔어야 돼. 바닷가 안 갔어야 돼. 그다음 첫눈 오는 날, 그죠? 잠을 자다가 창문을 열으면 첫눈 오더라. 그때 잠 못 잊고, 그죠? 자, 눈 밟으러 안 갔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6가지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1년이면 임용시험 공부 충분하다. 저는요 학교에서 1년 안에 합격한 애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죠? 자, 논술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작년도 기출 문제 해설은요. 해설은 자, 이런 우리 유일비 사고에 가면 요즘 홈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던데 여러분들은 잘 찾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서론, 본론, 결론 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 장이 바뀔 때마다 요 형식은 그대로 계속 가져옵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요 형식은 반드시 갖춰줘야 돼. 저는 편의상 설명하기 위해서 1번 서론, 2번 본론, 3번 결론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만은 인문사회과학은요. 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는 부득이하게 기호 형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단편의 글을 쓸 때는 앞에 번호, 기호, 숫자 절대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서론은 뭐냐면 문제 제기야,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바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 서술에 가는 것이 뭐냐면 본론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대비 이 기출문제는 총 몇 개 주제문이 주어졌냐면 4개. 4개. 그러면 본문 단락이 뭐냐면 한 단락이 있잖아. 한 단락은 절대 줄 바꾸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0분 내에 바로 이 4개 주제문을 다 써야 돼. 다 쓰고 싶어. 다 쓰고 싶어. 그런데 자 보니까 앞에 한 장에 한 주제문 본문이 다 들어가. 그래도 줄 바꾸면 안 돼. 왜냐하면 줄을 바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줄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주제를 자 썼다는 이야기고 줄을 바꿨다는 것은 두 번째 주제문이고 또 줄을 바꿨다 그러면 세 번째고 또 줄을 바꿨다 그러면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요약제시. 요약제시. 요약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서론에서 한 줄 정도. 그 다음에 본론에서 그죠? 본론에서 한 줄에서 한 문단에서 한 줄 반 정도. 그러면 한 6줄이 되겠잖아요.
6줄. 그 다음에 제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론하고 본론은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왜 서론과 본론이 중요하냐? 요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초두성 효과와 신근성 효과예요. 초두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부분의 항목이 잘 회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근성 효과는 뭐냐면 가장 나중에 제시되는 항목이 잘 회상되는 경우.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종이신문을 집에서 보는 경우 있습니까? 종이신문? 많이 안 보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바로 뉴스는 어디서 많이 접하게 되겠습니까? 검색 사이트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딱 사이트 하나에 여러분 관심 있는 걸, 그죠? 자, 오늘, 자, 코로나가 몇 명인지 한번 딱 보니까 그 밑에 쭉 나와보니까 그 신문사에 자, 서브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서브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영자가 이럴 수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 눌러지겠습니까? 안 눌러지겠습니까? 딱 클릭을 하죠. 여기에 바로 뭐냐? 초두성 효과야. 첫 제목이 자극적이어야, 자극적이어야 결국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어제 방송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야. 바로 이걸 초두성 효과라고 해. 그 다음에 신근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초두성과 신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한번 연결시켜 보냐면 여러분이 써야 될 논술이 있잖아. 그래서 초두성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근성은 뭐가 돼? 결론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본문도 중요합니다만은 바로 얼마만큼 문제 제기를 잘 했냐야. 문제 제기를 잘 했냐야. 그러면 자, 채점위원도 인간입니다. 응? 인간이에요. 그리고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 이 교수하고 그 다음 채점위원들, 교사,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입니다. 바로 자, 한 장에서 10장, 10장에서 100장을 갈 때, 자, 가면 갈수록 본론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든. 왜? 자, 여러분 임용시험에 교육학 논술 작성이 그죠? 뭐 신춘문예 당선작을 고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론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든. 딱 서론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본론은 어떻게 썼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채점해야 될 바로 이 답안지가 50장이 있다. 그러면 한 2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면은요, 나머지 47명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채점위원들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10분 이상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채점할 때 보면 답안지 있잖아. 눈 이쪽으로 향합니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제일 밑에 하단으로 합니다. 한번 쑥 훑어보면 어떻게 돼요? 훑어보면 대충 여러분의 내용 한 2장 정도만 읽어보면 다 압니다. 왜? 전문가들이거든.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바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 누차 이야기합니다. 왜? 서론 잘 제시한 사람 문제 제기해놓고 본론 한자도 안 쓴 사람 없거든. 응? 그래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이제 바로 본론을 서술해 가는가는 개략적으로는 제가 기출 해설 특강에 해놨어요.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글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리 16시간 30분 공부했다 하더라도 글 못 쓰면 도루묵입니다. 그 다음에 자, 교육학 전체 이 출제 영역을 이렇게 자, 핵심적인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2014년도 시험부터 시작해서 2021학년도 대비 시험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온 영역이
첫 번째가 교육행정입니다. 그럼 교육행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실무와 관련돼서 그래요. 실무와 관련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임용시험 공부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자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파트 있잖아. 이 부분은 당분간 시험에 나오기 힘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껴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러면 공부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야.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투자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거기에 투자할 시간의 60%를 교육행정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교육과정입니다. 왜?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 행정은 교직 실무거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뭐냐?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교육 과목들이 있잖아.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이것은 바로 이 교육부에서 고시해 놓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바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교과목 특성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가 여기서 나와. 당연히 이 두 가지 파트는 어떻게 돼? 당연히 시험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 기본. 어떤 시험이니까? 교원 임용고시니까. 그렇잖아요? 교원 임용고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교수 학습 지도 및 공학입니다. 요거 교수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것은 학습 방법론이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요? 학습 방법론이야, 방법론. 학습 방법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자 현대 사회를 자 4차 산업혁명 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자 2021년도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응? 자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라는 용어를 취임하기 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럼 자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대세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요. 주로 어떤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냐면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면 지능정보사회예요. 지능정보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능, 요 지능이 아니에요. 앞에 무엇이 빠져 있는 거야?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화 사회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사회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분해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바로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응? 그러면 3차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자 공통점이 뭐냐? 바로 디지털 정보 기술을 바로 기반으로 한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디지털 정보 기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정보 기술을 다루는 파트가 어디냐면 공학이거든. 그러니까 공학은 지속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자 우리가 챕터로는 나눠져 있지만 바로 요즘에 바로 이 사범대학에서는 바로 교수 학습 지도 및 공학 또는 학습 방법 및 공학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자 이 대학 교재를 만들어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에서 가르치게 되죠. 우리는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파트가 됩니다. 요 파트. 그리고
자, 교육 평가 파트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 2학년도에 여러분이 바로 이 신분이 바로 국가 공무원인 바로 교원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 얼마만큼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지?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바로 학생들을 잘 지도했느냐? 생활지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도 평가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도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바로 또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디에 중거를 두고 평가할 거냐? 목표 달성도를 중시할 거냐? 아니면 자, 성적에 중점을 둘 거냐? 그치?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까? 수업 진행 과정 중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바로 학습 목표를 달성해 가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형성평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항을 출제하는데, 응? 여러분도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주로 중학교로 많이 발령을 받으실 거야? 그런데 발령을 받아가지고 문항을 출제할 때, 응?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있지만 가르친 내용을 출제를 하고, 그럼 어떻게 돼? 타당성 있게 출제한 거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됩니까? 학생들의 변별력을 이 변별해내는데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여러분이 출제한 문항이 동료 교사도 그 다음에 학생들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자기평가가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여러분 7차 교육과정이 2000년 3월 1일부터 바로 이 단위 학교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별로. 그러면서 바로 이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이 뭐냐면 평가 기준입니다. 수행 기준입니다. 수행 기준. 응? 평가 기준이에요. 이걸 리커트 척도라 그러거든. 여러분들 여론조사 한다고 각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올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러분은 연령은 몇 대이십니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느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보가 적합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서울시장을 잘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5가지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뭐냐? 오간척도예요. 오간척도.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바로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익숙해져 왔어.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일기장을 딱 써서 학교를 갔잖아요. 그죠? 방학 때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뭐가 됩니까? 방학 중에 일기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그죠? 한 달치를 다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일은 같은데 날씨는 다 다르잖아. 그지? 다 경험해봤잖아. 그지? 그런데 딱 일기장을 제출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그래?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보통입니다. 노력하세요. 부모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몇 가지? 5가지지. 이게 바로 뭐예요? 리커트 척도예요. 그러니까 요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요 파트가 중요해요. 평가에는 무엇을 포함하냐면 통계까지도 포함하게 되죠. 그 다음 어디냐면 심리학이죠. 여러분 심리학은요, 이 출제 문항이 적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리학을 제대로 모른다면 요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뭐냐면 바로 자, 이 학습 지도 및 공학, 그 다음에 평가 있잖아. 여기에 기초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해야 될 영역이 쭉 나오잖아. 그지? 여러분 딱 시험을 딱 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몇 개 영역, 6개 영역 정도만 공부하면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자, 기출문제까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쳤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자, 이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